남편 재택 16개월로 제가 피폐합니다. 12시간만 제발 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계속 재택근무를 하는 까닭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고, 그러자 카페 회원들이 너도 나도 자기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고 하네요. 저도 웹서핑을 하면서 이런 류의 글들을 좀 본 것 같긴 한데요. 글을 읽은 누리꾼들의 반응은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아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남녀를 떠나 결혼 생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동조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경우는 남편이 아이들도 잘 돌봐주고 집안일도 꽤 도와줌으로써 개인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침범당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최소한 누려야 하는 공간이 좀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책에선가 뉴스 기사에선가 본 내용인데, 자기만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침범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개봉했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앞으로 도래할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영화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주인공이 가상 공간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따로 만들게 돼요. 누워서 VR을 하든 러닝머신처럼 걷거나 뛸 수 있는 VR이 나오든 어쨌거나 방 하나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한 사람당 방이 하나 추가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전염병이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부각되면서 개인 홈짐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소소하게 그냥 팔굽혀펴기 정도만 하고 있는데 헬스장을 다녔다가 요즘에 안 간 지 꽤 오래됐고,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한번 개인 홈짐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계속 개인 홈짐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 방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삼성에서 개발 중인 미래 TV에 대한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이 커튼이 TV가 되는 세상이 올 거래요. 지금 이 화면에서도 굉장히 집이 넓잖아요. 앞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물건들이 지금 대부분 다 집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은 잠을 자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앞으로 취미생활, 운동, 그리고 업무 또한 집에서 하게 되는 이 시대에 비해서 최근 서울에 있는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이 높다고들 하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소형주택은 지금 중소형 평수의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형 평수를 찾는 거지, 사실 실용성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형을 찾는 거지. 앞으로 재택근무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고, VR 시스템을 통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가상 공간이 부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집의 공간도 더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부각이 됐죠.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개인이 살고 있는 주거가 커져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되겠는데, 이 대형 평수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960년생 전후로 한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직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다소 희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주변에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찾게 될 수밖에 없죠.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입장인데, 나이가 드니까 예전보다는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경기 등의 도심권에서 많이 떨어진 곳보다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공기도 어느 정도 좋고 물도 좋은 곳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청계산과 광교산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강남의 일자리야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고, 이 판교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될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지금도 삼성전자나 SK 등의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통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청계산 주변은 가격이 비싸요. 이 청계산을 주제로 해서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도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건데, 과천이야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벌써 20억을 훌쩍 넘겼고, 이쪽 양재, 내곡, 세곡동도 마찬가지로 비싸고, 판교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서판교도 시세가 많이 올랐죠. 북이항 쪽도 최근에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시세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눈여겨볼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광교산, 이 수지구 쪽이 작년에 대형 평수가 한 6에서 7억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요새는 좀 시세가 많이 오르긴 했던데, 그래도 아직 84 타입이 7억대도 찾을 수가 있고, 그보다 큰 40평형짜리도 10억 전후로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곳,
물론 다른 곳도 더 저렴한 곳은 많겠지만 향후에 호재들이 좀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느낌? 그러니까 아마 가성비라고 하죠.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지금 살기도 좋고 학군도 좋아서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곳이 용인 수지구예요. 이곳이 2000년도 때 대형 평수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던 곳이라서 이 미분양의 무덤이라고도 불렸던 곳이고, 그래서 시세가 한동안 되게 정체돼 있던 곳이었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엄청 가격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지구의 대형 평수가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성복동, 신봉동은 이쪽을 찾으시는 분들의 주거 니즈가 좀 명확했던 곳인데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하나가 있어요. 신분당선 노선 자체는 일단 훌륭한 노선인데 위로는 분당, 판교 거쳐서 강남 쪽까지 20-30분 떼면 갈 수 있고, 이 신분당선이 위로도 연결이 쭉 돼서 용산까지 연장이 될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래로는 호매실에서 이 봉담까지 연장이 될 계획인데 현재 일자리가 많은 이 수원 영통구 쪽을 향후에 동탄 인덕원 선으로 환승을 해서 갈 수가 있어서 이 신분당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노선인데, 이 성복동, 신봉동, 상현동 이쪽은 이 마을 모양이 산 쪽에 깊숙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복역이랑 수지구청역 역세권 아파트를 제외한 곳에서는 사실 역세권의 혜택을 누리기가 조금 힘들고 중간에 버스를 한번 타거나 아니면 광역버스를 타고 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성복동이랑 신봉동 자체가 처음 분양할 때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된 아파트라서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니즈 자체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대형 평수 입주하는 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필요성이 중소형 평수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던 게 사실이고, 여담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 평촌이나 판교 쪽에 직급이 좀 되시는 분들이 이 수지구에 사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으로는 이 용인서울 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판교, 평촌, 그리고 위로는 이제 강남까지 연결이 좀 용이한 편이고요. 그 밖에 용인 플랫폼 시티가 향후에 개발이 되고 그러면 회사가 많이 입주를 하게 될 건데, 문화시설,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GTX A 노선이 구성역에 들어올 계획인데 배우 주거지역으로서의 메리트도 있어요.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어서 학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이 성복중학교에 배정받는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복중학교가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입학 비율이 높아서 학군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로 배정받는 아파트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이곳 주변의 시세를 살펴보면 오늘 주제가 중대형 평수를 한번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7억대를 보면은 7억대는 조금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 7억에서 8억대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상현동 쪽의 아파트들이 지금 7억에서 8억 정도, 뭐 작게는 6억짜리도 아파트가 있고, 그 밖에 신봉동에도 한 7억대 정도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8억에서 9억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성복동 쪽의 아파트들 8억에서 9억대 정도 찾을 수 있고, 8억대 정도면 성복동을 포함해서 이 신봉마을이랑 상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영향권에 들어오고,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도 8억에서 9억 정도로 구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2층짜리 물건인데 51평이 지금 9억 4천에 나와 있고, 이 평당으로 따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이고, 이곳들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대형 평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당 주차 대수가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게 장점이고,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고요. 이 수지구가 향후 바뀌게 될 주거 트렌드의 호재를 굉장히 크게 받을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큰 평수라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곳 40-50평대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 대충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집값들이 뭐 1, 2억 차이 나는 정도였을 때나 뭐 관리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그랬지만, 요새는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뭐 2배 차이도 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 관리비 20-30만원 정도는 사실 거주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북덕방 락원이었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